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우선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여기서도 제가 만족을 못해서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사정을 했어요. 울면서 썼어요. 스페니쉬도 있었어요. 3-4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하고서 일반 학비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뤄두던 루마니아 유학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차 한 잔만 만들게요. 이거는 루마니아 친구한테 받은 루마니아 차예요. 차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낮에 마시는 차라고 하네요. 복숭아랑 해바라기 꽃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미리 뜨거운 물도 가져왔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사실 막 엄청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유학에 대해서는. 루마니아로 공부를 하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제 유튜브 댓글에 루마니아 유학 생활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들을 지금 한번 훑어보고 정리를 좀 했고요. 그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제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와 공부한 전공, 그 대학교의 국사립 여부, 그리고 그 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 있는 루마니아 아메리카 대학교입니다. 루마니아어로는 우니베르시타tea Romano Americano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교는 사립 대학교이고 제가 전공한 것은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 경영입니다. 이 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꿈은 당시에 좀 원대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학당에서 파운데이션 이어 1년을 밟아가지고 루마니아어를 잘 터득한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학사 과정을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이수를 하자 라는 것이 저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어학 과정을 밟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제가 현지에서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 이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좀 얻어서 1년 동안 우선은 루마니아어와 루마니아 문화를 배우는 이 1년의 파운데이션 이어 과정을 이 대학교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학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게 되었고 그 1년 동안 앞으로 루마니아어로 어느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게 될지 조금 생각하고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여기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해야 됐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막연하게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남들이 안 하는 전공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감이 안 왔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관계, 외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전문가가 되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루마니아어를 배웠는데 그 얕은 지식 가지고는 전공을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파운데이션 이어를 했었던 그 대학교에 영어 트랙 전공이 또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연계해서 어학당 과정과 연계해서 동일한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트랙의 국제 경영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수한 과정과 그 트랙 기간, 학비 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영어 트랙으로 국제 경영 (International Business를) 전공을 하게 되었고, 기간은 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4년 과정이 거의 없어요. 학부 학사 과정은 보통 2년 또는 3년 과정입니다. 2년 동안 이수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대학교 취급하는 것처럼 전문대학교, 기술대학교가 따로 있고, 이런 일반적인 대학교의 학사 과정은 보통 3년입니다. 저는 그래서 파운데이션 이어를 포함해서 총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것이에요. 혹시 아놀 프레거티토르 그 파운데이션 이어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 위에 따로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녔던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그 맞는 페이지에 찾아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학비는 비교적 비쌌어요. 비교 대상이 한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비쌌어요. 일반적으로 우선 국립대학교가 더 저렴해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립국립대학교는 조금 저렴하고 또 지원되는 정책도 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어쨌든 외국인이었고, 내국인 학생이 아니고 외국인이면서 사립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풀로 그 학비를 다 내야 했었어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 파운데이션 이어를 이수하고 나서 학사 과정을 연계해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 감면해줬던 것 같기도 해요, 학비를.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못하. 그래서 풀로 냈을 때는 얼마였지? 벌써 잊었어요.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학비가 제가 막 입학했을 때랑 졸업하기 좀 전에 다른 점이, 학비가 중간에 한번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인상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기 입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일반 학비가 1년에 3,400유로거든요. 우리 한국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저희는 이 값을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 저렴하긴 한데, 그 내국인들이 국립대학교 다니는 학비를 들어보면 너무 비싸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떠오르진 않지만 3, 4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입학 전형비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생각나지 않는데,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페이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국인이나 EU 소속 학생들은 150유로고 그 외 non EU 사람들은 250유로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숙사비가 한 달에 250유로 정도?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커리큘럼과 과목, 그리고 학위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커리큘럼도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두로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충 국제경영 영어 트랙을 기준으로 해서 듣는 과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당시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을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당시에 Commercial Law, 그리고 EU Law,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International Trade, Marketing, Risk Management, Trade Policy, Statistics, Transport, Spanish도 있었어요. International Payment, Internship도 있었고요. English Communications for Business도 있었고요. Capital Market도 있었고,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큘럼은 그 학년별로 잘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스페니쉬 제2 외국어처럼 배우는 개념이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2학년 때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때 독일어랑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그룹당 다수결로 정해지는 거였어요. 스페니쉬가 많아가지고 스페니쉬를 듣게 되었는데 독일어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스페니쉬와 루마니아어 모두 로망스어군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발음도 비교적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공부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스페니쉬는 제가 루마니아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스페니쉬는 약간 방해 요소였어요. 루마니아어도 안 되고 스페니쉬도 안 되는 발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를 자꾸 루마니아어로 읽고 루마니아어를 스페인어로 읽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학위 논문 있습니다. 학사 학위 논문 있고요. 학사 학위 논문이라는 거를 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학사 논문을 쓰는 대학교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저도 그걸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학위 논문 있고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했어요? 제가 루마니아로 유학을 가기 전에는 일을 했었습니다.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돈벌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었으니까 그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냈었습니다. 정확히 4년 중에 한 2년간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학비와 생활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간중간 소일거리를 찾아서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렇지만 이제 통장이 되는 시기가 오죠. 그런데 그때 운이 좋게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 자그마한 프로젝트들을 좀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또 추가적으로 벌기도 했었어요. 네, 꽤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공부 기간 따로 있었나요? 학원 등등. 영어 공부 기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사대주의까지는 아닌데 되게 외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뭐 떠듬떠듬 영어를 배우면서 말하기도 하고 미드나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쉐도잉도 하기도 했는데 별로 그렇게 회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마니아에 가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뭔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뱉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 그런 의지가 박약해서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한 3개월 정도? 2달인가? 한 2~3달 정도 다녔었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어떤 브랜딩 돼 있는 영어 학원일 거예요. 그게 부카레스트에도 몇 곳 있었거든요. 등록을 해서 2~3달 초보 과정을 들었었고 그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다 저처럼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그날 배운 걸로 서로 이야기하고 둘 다 한국어가 안 되고 둘 다
그 친구의 모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매개어가 영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전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시도하다 보니까 실수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괜찮은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좀 장착하게 해줬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영어 공부를 조금 해놓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루마니아 가서 생활을 해보시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등록해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유튜브에 되게 많은 영어 공부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좀 즐겨봤던 것은 쉐도잉을 할 수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것을 제가 그냥 못 알아들어도 켜놓았었어요. 켜놓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좀 귀도 트이고 익숙한 단어인데 하면서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부집성을 키우고 조금 리스닝이 필요하다면 팟캐스트 많이 듣고 발음 교정이 필요하다면 쉐도잉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루마니아어 습득 경험이 있는지 그 전에 그리고 공부를 사전에 하고 갔는지 공부법, 어학원 추천 등등 영어 말고 이제 루마니아어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루마니아에 가기 전에 루마니아어를 공부했었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심정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시간에 텀이 있잖아요. 출국 날짜 전까지 굉장히 좀 큰 갭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루마니아어를 공부를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루마니아어는 영어처럼 다른 제2 외국어처럼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사실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두근두근 루마니아어라는 강의가 있었고 책도 교재로 그 강의를 듣기 위한 교재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수강을 했었고 책도 한 권 구입을 해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와 강의였어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데이션 이어 등록해가지고 1년간 루마니아어와 루마니아 문화를 다시 탄탄하게 배울 수 있었고 동시에 저는 사설 학원도 다녔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루마니아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듣는 것만이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말하고 싶은데 어디다 누구랑 말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루마니아어 학원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사설 학원에 등록을 해서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조금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그것도 한 8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어학 과정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둘 다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친구들과 내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영어 반, 루마니아어 반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만족을 못해서 내가 기숙사 생활을 루마니아인 친구들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루마니아인 친구로 두면 내가 말이 쑥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기숙사 등록하고 뭐라고 하죠? 기숙사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께 저의 룸메이트는 꼭 루마니아인 친구로 배정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방이 있어가지고
루마니아인 친구 2명이 있는 기숙사 방으로 배정이 되어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풀썰이 많은데 오늘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짧게 그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소감을 말하자면 루마니아어 딱히 늘지 않아요. 이것도 케바케라고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룸메이트로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할 일이 많고 또 싸울 일도 많고 싸우면서 말이 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상처만 남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루마니아어 사설 학원은 롤랑 스쿨입니다. 롤랑 스쿨의 교재도 굉장히 좋거든요. 두껍고 좋아요. 내 레벨을 B2까지는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학위 논문 필수인가? 이것에 대한 나의 경험과 졸업 요건에 대해서. 졸업 요건도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졸업 요건이라는 것을 내가 이 수준만 넘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굳이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10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남들보다 영어 못하고 남들보다 루마니아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졸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놀 프레거티토르부터 학사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늘 10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고, 그래서 어쨌든 논문 쓰는 것은 필수이고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적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웹사이트 통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 학위 논문 어떻게 썼냐면 울면서 썼어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울면서 썼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논문까지 쓰고 졸업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막하고 갑갑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애초에 주제를 정할 때 쓰고 싶은 주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감이 안 와서 그 논문의 형식을 좀 파악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잘 쓰고 졸업을 했고, 학위 논문 심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6월 말에 세레모니를 하고 7월 초중순쯤에 종합 시험과 함께, 그러니까 구두 시험이에요. 구두 시험과 함께 논문 발표 심사가 있어요. 최종 심사가 있는데 그것을 7월 초중순에 하고 거기서 통과, 패스를 하면 논문도 심사가 떨어져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월까지는 주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목차를 잡고 지도 교수님께 컨펌을 받고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쭉 이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4월부터였습니다. 4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단 5분이라도 그 파일을 열었어요. 내가 한 줄을 쓰든 안 쓰든 그 파일을 열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그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아무래도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점이 제일 힘들었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짜 매일매일 울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짓을 2번째 하고 있네요. 다음 질문. 과정이 어렵지 않았는지 전공 선택 이유. 과정 어려웠습니다. 매 과목 다 어려웠고요. 특히 제가 수학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 나오는 것들, 통계 내는 것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 들어도 시원찮은데 이거를 영어로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고, 그 교수님들께서 강의해 주시는 거 외에 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개념은 동일하잖아요. 변치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가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일련의 이유들로 영어 트랙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 트랙으로 개설된 학사 과정이 딱 2개 있었어요. 하나가 국제 경영, 또 다른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였습니다. 저는 이쪽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쉬웠어요. 그래도 뭐 졸업을 위해서 시작한 공부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이 전공을 좋아해서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운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질문. 한국인 학생이 많은지. 제가 다닐 땐 저밖에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례도 제가 말했던 그 한국인 지인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대학교에서는. 파운데이션 이어 할 때도 아시아계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랑 중국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딱 2명. 교환학생들은 좀 몇 명 있는데 그냥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죠. 찾기 어려웠어요. 네. 마지막 질문은 한국 대학생활과 루마니아 대학생활과의 차이점. 제가 한국 대학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 석사와 학부 생활이 큰 차이점이 없다면, 그 시스템은 거의 동일하다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듣고 싶은 과정을 학년과 학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수강 신청 실패했다는 뭐 썰도 많이 보고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루마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다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대학교도 동일할 거예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으면 됐어요. 인턴십은 필수였어요. 인턴십도 학위 논문과 더불어서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었는데, 인턴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가 않고, 저는 그냥 인턴십과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습니다. 인턴십은 한국에선 필수가 아니죠? 그러면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Q&A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답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루마니아에 대한 소재는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생활과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답변 중에 조금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